안녕하세요. AWS 서버 세팅과 유니티 프로그램 개발의 11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차 시에서는 유니티를 활용해서 폴링스타 게임을 직접 제작해 보겠습니다. 폴링스타 게임은 간단한 오브젝트를 사용하고 움직임을 통해서 기본적인 게임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점수도 기록해 보고 간단한 로직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11차 시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입니다. 유니티에서 2D 환경을 설정하고 캐릭터를 생성하고 조작하는 방법, 떨어지는 별 오브젝트를 구현하고 캐릭터와 충돌하는 물리적인 처리 방법, 그리고 점수를 시스템화하고 게임 오버시 나타나는 UI를 추가하는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인 프로젝트가 정리가 되면 테스트를 통해서 게임의 동작도 확인해 볼 예정이고요. 캐릭터 생성이나 리지드 바디와 같은 물리적 상호작용도 실제적으로 실습하면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지는 별이 플레이어와 어떤 로직 상태가 되고 충돌 처리는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 알아볼 예정이고요. 점수 표시나 게임 오버와 같은 UI 화면 구성에 대해서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니티 폴링스타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링스타 떨어지는 별 피하기 게임은 첫 번째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 캐릭터를 조작해서 유니티 3D 템플릿으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합니다. 저희는 2D 환경의 설정과 캐릭터를 생성을 할 거지만 3D 템플릿으로 먼저 사용을 할 거고요. 캐릭터를 좌우로 이동 구현하고 별 생성하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동작, 그리고 별과 캐릭터가 충돌하는 처리, 게임 종료의 조건을 설정하고 게임 UI와 게임 오버 화면을 구성하고 최종 테스트 및 프로젝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게임 오버 상태에서 리트라이 버튼을 누르면 저희는 좌우 화살표로 캐릭터를 움직일 수가 있고요. 캐릭터의 움직임은 애니메이션 효과로 걸어가거나 또는 자리에서 움직이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떨어지는 별에 맞게 되면은 게임은 오버가 되고요. 게임 종료 후 다시 실행할 수 있는 버튼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의 생성 및 움직임 구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른쪽과 같이 유니티 허브 창을 통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거고요. 자, 3D 빌트인 렌더 파이프라인으로 사용을 하시고요. 오른쪽에 프로젝트 이름은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이름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폴링 스타라고 한번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해당하는 위치를 결정을 하시고요.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는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잠시 기다리시면 되고요. 3D 프로젝트에서는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버튼을 클릭을 하고 저희가 프로그램에서는 상단에 2D 버튼을 눌러서 2D 모드가 활성화되게 해서 평면적으로 표시되는 개발에 적합한 환경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3D 템플릿은 유니티의 기본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사용해서 높은 유형성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2D 모드 전환은 평면적인 씬 구성을 가능하게 하고 폴링스타와 같은 2D 게임에 적합합니다. 네, 그러면 잠시 기다렸다가 프로젝트가 실행되면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니티 샘플 씬 프로젝트가 실행이 되면 왼쪽에 하이어라키 창, 씬 뷰, 게임 뷰, 그리고 오른쪽에 속성 창인 인스펙터, 아래쪽에 프로젝트 창이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탭 부분은 편리하게 위치를 여러분께서 조정을 하셔도 되고요. 화면의 크기 부분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편리한 분할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윈도우의 메뉴에서 에셋 스토어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셋 스토어에서는 여러 가지 에셋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창인데요. 저희는 여기에서 이렇게 바로 창에 연결이 되고요. 여러분들은 여기 프로젝트 창에서 연결하시겠습니까? 라는 버튼을 누르셔도 좋습니다. 왼쪽 교환에서처럼 서치 온라인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네, 기본 브라우저가 화면에 표시되면서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 검색 이름을 저희는 픽셀 어드벤처라고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프리로 설정을 하셔도 되고요. 저희는 이미 이름을 알고 있어서 첫 번째 프리라는 에셋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존에 이 에셋을 연결을 했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눌러 보시면 상세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유닛에서 바로 열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내 에셋에 추가하기로 누르시고 유니티에서 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니티 열기 창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고 나면은 프로젝터 매니저 창이 바로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창을 못 찾으시면 윈도우의 패키지 매니저 여기 부분을 사용하셔서 창을 디스플레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저희는 픽셀 어드벤처에 있는 에셋을 다운로드 받고 예를 들어서 한번 다운로드 받은 경험이 있다면 리다운로드로 나올 거고요. 저희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임포트 하겠습니다. 임포트 버튼 눌러 주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유닛 패키지가 나타나는데요. 자, 지금 여기 어드벤처에서 제공하는 에셋의 이미지라든가 또는 스크립트, 소리, 다른 플루츠, PNG 파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부분만 임포트 하셔도 되고요. 저희는 전체 올 해서 전부 다 임포트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버튼 눌러 주시고요. 자, 그러면 임포트가 되신 것은 어디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냐면 자, 이제 패키지 매니저 창은 닫아 주겠습니다. 자, 유니티의 기본 창에서 에셋에 보시면 저희가 필요한 폴더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 에셋 하위에 픽셀 어드벤처 1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오른쪽 프로젝트 창에서 찾아가는 것보다는 왼쪽의 계층 구조에서 화살표를 눌러서 펼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폴더로 이동해서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에셋의 픽셀 1에서 어드벤처 1에서 저희는 메인 캐릭터 부분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캐릭터 안에 마지막 버추얼 가이라는 폴더가 있는데요. 여기 버추얼 가이에서 여기 화살표를 누르면 각각의 캐릭터들의 이미지가 보입니다. 이 이미지는 저희가 나중에 실제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이라든가 또는 아이들을 사용을 해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현재 위치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있고요. 그리고 런 같은 경우는 캐릭터가 다리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뛰어가는 모습의 애니메이션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저희는 첫 번째 런의 캐릭터를 가지고 사용을 할 건데요. 런을 선택을 하시고 왼쪽 하이어라키 창, 오브젝트 창으로 보내줍니다.
자, 그러고 나면 런의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이 친구가 플레이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플레이어가 즉 주인공이 되어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 캐릭터가 오브젝트 플레이어로 오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프로젝트 창을 하이어라키 창에서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서 위치나 크기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Y축으로 살짝 아래쪽으로 -3 정도에서 화면의 아래쪽 부분으로 살짝 옮기고요. 캐릭터의 사이즈를 3, 3, 3, XYZ에서 조금 크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창의 위치나 또는 카메라의 위치를 바꾸고 싶으면 여기 XYZ 부분을 바꾸어서 적당한 위치로 움직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저는 -2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화면의 해상도도 여러분께서 나중에 다 결정을 하겠지만 일단은 지금 게임의 디스플레이 1 부분에서 프리 어스펙트 이것도 그냥 두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이대로 둔 상태에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는 Y축에 -3 정도라고 했는데 너무 아래쪽에 붙는 경우라면 -2로 수정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Add Company 해서 이 친구도 다른 캐릭터 주인공이나 또는 폴링스타의 물리적 법칙을 주기 위해서 피직스에 제가 더블 클릭을 했는데 리지드 바디가 들어갔네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컴포넌트 피직스 한번 누르시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리지드 바디 있을 겁니다. 우연찮게 바로 들어가 버렸네요. 플레이어에서 특히 그래비티 같은 경우는 중력을 받는 곳인데요. 중력 부분은 일단 체크를 없애겠습니다. 저희는 이 캐릭터가 다른 캐릭터와 물리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스크립트에서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유지 그래비티는 일단 체크를 없앤 옵션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스크립트 폴더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왼쪽에 프로젝트 창에 있는 내가 지금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에셋 부분, 다운로드 받은 어드벤처 1의 에셋 부분이 혼동되지 않도록 잘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부분은 나의 에셋 폴더 내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자, 크리에이트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폴더 하나 만들고 이름은 스크립트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스크립트. 자, 스크립트 폴더를 만들었는데 현재 지금 비어 있는 상태라서 안쪽이 채워지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스크립트 안쪽에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우리가 작성하는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모든 C# 코드는 스크립트 안에다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크리에이트, 이번에는 C# 스크립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 스크립트의 이름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는 플레이어 무브먼트라고 스크립트 이름을 주겠습니다. 자, 플레이어 무브먼트 바로 복사를 좀 할까요? 자, 클릭을 하면 속성이 나타나고요. 플레이어 무브먼트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기본적으로 보이는 C# 코드가 보이는데 저희는 기존에 비주얼 스튜디오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로 비주얼 스튜디오 창이 보이실 거고요. 여기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이 창 같은 경우는 굳이 필요가 없으면 익스텐션 셜 부분 필요 없고
네, 창 필요 없으니까 네, 여기는 그냥 스크립트로 네,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스크립트만 보일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유니티 엔진을 시작을 하고 유니티의 기본 네임스페이스를 가지고 오고 클래스 부분, 스타트, 업데이트 부분의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타이핑을 치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스크립트를 작성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임스페이스와 클래스 정의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부분은 일단 좀 지우고요. 네. Using 유니티 엔진에서 유니티 엔진의 기능, 트랜스폼이라든가 인풋 등을 사용하기 위한 네임스페이스 부분이고요. 퍼블릭 클래스 플레이어 무브먼트 부분입니다. 자, 모노 비헤이비어를 상속을 받아서 유니티의 컴포넌트로 동작하는 클래스 부분인데요. 저희는 여기에 있는 속도를 얼마로 지정을 할 거냐면 플레이어의 이동 속도를 조정하는 부분인 move speed를 OF, 그러니까 퍼블릭으로 선언해서 유니티의 인스펙터 창에서 값을 수정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업데이트 부분입니다. 자, 매 프레임마다 호출되는 유니티의 기본 메서드 부분인데요. 키 입력 감지를 하기 위해서 캐릭터의 이동을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좌우 화살표를 움직여 볼 예정이고요. 플로트 값으로 get AXIZ, 그러니까 호리저널이면 왼쪽과 오른쪽, 그러니까 좌우 화살표 또는 A와 D 키를 감지해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왼쪽 키를 누르면 마이너스 1 값을, 오른쪽 키를 누르면 1, 그리고 아무것도 누르지 않으면 0 값으로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플레이어를 좌우로 이동하는 부분인데요. 자, 트랜스폼 부분에서 플레이어를 좌우로 이동하고 오른쪽 벡터 값 그리고 입력에 따라서 마이너스 1에서 1 값을 가진다고 했는데요. 그 무브 스피드, 이동 속도를 조정을 하고 이 프레임의 이동을 움직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현재의 위치를 가지고 와서 포지션이라는 부분에 값을 저희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 캐릭터가 움직였을까 하는 부분인 것이죠. 네. 자, 근데 XY가 움직였을 때 그 X와 Y가 플레이어의 화면의 좌우측 부분인데요. 저희는 그 부분을 끝까지 가면 캐릭터가 계속 안 보이는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가로 방향을 마이너스 7.5와 7.5 사이로 제한을 했는데 여러분의 해상도라든가 내가 플레이어할 기기의 해상도, 화면 크기를 정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번 해보니까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4 또는 마이너스 3.5에서 3.5 상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플레이어가 화면 경계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설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플레이어가 현재 어떤 위치에 있게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클래스 부분 다 정리가 됐으면 메서드와 클래스 부분도 중괄호로 종료를 하겠습니다. 코드의 실행을 보면 매 프레임마다 업데이트 메소드가 실행이 됩니다. 호출이 되는 거고요. 사용자가 AD 또는 좌우 화살표 키에 따라서 move X 값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입력값에 따라서 캐릭터는 좌우로 이동할 것이고 이동 속도와 프레임 시간을 고려하고 화면 경계인 마이너스 7.5에서 7.5로 제한한 위치에서 트랜스폼에 적용해서 화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조정 부분은 여러분께서 여러 번 실행을 해 가면서 화면을
보시고 캐릭터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프로젝트를 다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설정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비주얼 코드에서 저장을 하고 나면 저장되지 않은 문서가 하나 있기 때문에 컨트롤 X 저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 프로젝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부분이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저희는 C샵의 플레이 무브먼트 스크립트를 작성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간 것이 있어서 위로 다시 한번 살짝 올라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플레이어를 갖다 놓고 이 플레이어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자, Y축을 살짝 아래로 내려 캐릭터의 화면 위치를 결정을 했고요. 리지드 바디에서 그래피티를 선택을 삭제를 해서 중력값은 일단 없애 놓았습니다. 여기 밑에서 한 가지 더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는 지금 2D 게임을 하는 거라서 왼쪽과 오른쪽만 움직일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리지드 바디에서 XY축을 조금 결정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컨스트레인 부분을 한번 여기 열어보시면 XY의 로테이션이나 포지션을 체크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Y축, 즉 위로 올라가는 부분,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테이션, 회전도 되지 않게 XYZ을 모두 묶어 놓도록 하고 그 다음 C샵 코드로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스크립트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크립트를 만들고 나면 저희는 오른쪽 컴포넌트나 여기 플레이어한테 이 코드를 적용시킬 수가 있는데요. 플레이어를 누르고 오른쪽 인스펙터 창으로 가지고 가셔도 되고요. 또는 플레이어에 직접 적용시켜도 됩니다. 공간이 있다면 오른쪽 컴포넌트 부분에 가져다 놓으시면 플레이어 무브먼트라는 스크립트가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 플레이를 눌러서 작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왼쪽 버튼을 누르면 왼쪽으로 가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자, 지금 플레이 상태인데요. 오른쪽에 무브 스피드 부분을 한번 8 정도로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 이렇게 눌러줄 수 있고요. 다시 한 3 정도로 바꾸면 다시 여기 창을 누르고 왼쪽, 오른쪽. 자,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 플레이 창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상태인 거고요. 다시 플레이를 눌러서 스탑 상태로 넘어가면 O 상태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 상태에서 초록색으로 해놓은 이유는 지금 플레이 상태에서 변경된 값은 저장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플레이어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7 정도로 엔터 쳐서 바꾸어야 바로 저장이 됩니다. 저희가 기존에 봤던 스크립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무브 스피드를 5F로 해놨었죠. 여기에서 설정 값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플레이어 세팅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윈도우에서 에셋 스토어에서 어드벤처 1이라는 에셋을 추가한 것과 에셋 폴더에서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부분, 그리고 캐릭터에서 플레이어의 인스펙터, 속성상 필요한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를 하고 이 강의 마무리를 좀 지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플레이어 무브먼트라는 스크립트가 적용된 거, 그리고 리지드 바디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애드 컴포넌트에서 피직스에서 박스 콜리더까지 넣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박스 콜리더 락 같은 것은 물리적인 작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차) 시 학습 정리입니다. 오늘 내용은 유니티에서 2D 환경 설정과 물리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캐릭터와 떨어지는 별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물리적 상호작용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충돌 처리를 할 때 충돌할 수 있는 로직과 게임 종료 조건들을 설정을 해 보았고요. 점수 표시나 UI 과정들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쉽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통해서 2D 게임 제작의 전반적인 과정을 경험을 해보셨을 건데요. 유니티의 물리 엔진과 게임 메커니즘 활용법에 대해서 잘 익히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